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일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만 체크하면 되고 이후 흐름이 중요한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차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일 게 뻔하고 만에 하나 전조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뿐임을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야당 대표의 무죄가 나왔고요. 말씀드렸듯이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공매도 재개인데 이건 이미 반영이 되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중요 섹터 종목을 보시면 고전벨이 빠진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장중 리딩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남은 건 4월 2일 상호관세 시작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시작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분명하고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4월 2일 전에 지수가 올라있으면 뉴스의 팔자가 될 것이고 못 가있으면 불확실성 해소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스피 지수 예상도 상세하게 알려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올해는 점진적인 박스권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걸 아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잘 못 가냐 라고 의아해하는데요. 이것도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는데도 잘 모르시죠. 이런 걸 알려주는 놈들이 있어야 말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럽이나 중국은 막대한 돈을 풀면서 증시가 날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이들은 돈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고 돈이 돌면서 경기 회복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 잘 가는 거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돈을 풀고 있죠. 무려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있지만 부동산에 집중을 하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여기에 어제 현대차 그룹이 31조를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가 얼마며 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연이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데 환율이 빠질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럽이나 중국보다 못 가는 건데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하면서 그냥 뭐 같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현실을 알고 인정을 해야만 지수가 좀 오른다고 대세 강세장으로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추후 매수해서 처물리는 일이 없고 빠진다고 겁먹고 손절하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여튼 우리도 돈을 막대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효과가 있고 또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면서 돈은 벌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PBR이 올라가고 지수저점도 올라가고 하면서 우상향은 하는데 다만 점진적이고 또 변동성이 있고 박스권 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게 섹터 종목을 발굴하고 공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를 기반으로 꼭대기에 있던 조선 방산원전 전력 로봇바이오는 매도하고 쳐다보지 말고 바닥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삼전 음식료 등을 쌀 때 사모아야 한다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진검승부가 될 때도 당연히 실적 성장이 되는 놈들이라서 잘 갈 것이고요.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 봅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일봉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차트 모양이죠. 지금은 2061선 데크로스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기 목표치인 21선 전후까지 올라왔기에 여기서 부터는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이고 또 6121선 데크로스가 임박을 했다고 했죠. 이건 중장기 하락을 뜻하는 것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하지만 미경기는 침체는 아니고 둔화기 때문에 데크로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나락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여전히 성장을 하는 유일한 나락기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박스권인데 한 번처럼 이중바닥을 만들 것이냐 두 번처럼 전저점을 한 번 더 이탈을 할 것이냐만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또 보통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치가 고점에서 10% 수준이라고 했죠. 이 전후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둔화의 강도에 따라서 한 번처럼 박스권이냐 두 번처럼 한 번 더 빠지냐는 지켜보면 된다 라는 겁니다. 단기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스피 일봉 오늘은 미증시와 반대로 6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죠. 이건 중장기 상승을 뜻하는 것임은 잘 아실 거고요. 또 왜 우상향을 하는지 이유도 다 아실 거고요. 해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 상단인 2700만 2750까지 오른 뒤에 조정이 나오는 구로가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 다음 저점은 2500풀 안깰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지수는 3전이 돌아서고 하닉도 강하고 자동차까지 돌아서면서 전체 군단이 움직이고 있어 푸드 블랙홀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면 지수도 큰 조정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푸드비 쏠려서 다른 섹터 종목은 못 가는 거고요. 특히나 코닥 개별주는 더욱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강조드린 게 바로 관세를 이겨낼 섹터 종목을 공략해야 한다는 거였고 관세 불확실성으로 좋은 종목이 싸게 거래될 때 줍줍을 해야 한다고 강조드렸죠. 또 채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큰 새로운 섹터 종목을 공략해야 한다고 미리미리 강조드렸는데 그 결과를 지금 하나씩 보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4월 2일 이후 진검승부장에서 추세적으로 간다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 성장이 최고지 뭐 다른 거 있나요? 삼전도 그동안 수많은 모멘텀을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결정적인 모멘텀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이구하신과 관세 부하전에 사재기하는 것도 영향은 있지만 이건 양념이고요. 실제는 비스크 이후 저비용 고효율이 대세로 가고 있죠. 비스크보다 더 나은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범공용이 많이 쓰일 것임에는 분명하고 이에 디램, 낸드 수요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거다 보시면 됩니다. 해서
단기는 지수와 맞물려 단기 고점 자리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표와치로 보나 지수로 보나 65,000원 점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다시 이격 교정이 오면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저차도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투자 내용이 나올지는 몰랐지만 그나마나 관세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니 이럴 때 쌀 때 사모아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는 다들 아실 테니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올해는 부품주가 완성차보다 좋을 거라고 강조 많이 드렸는데 모비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잘 산 분들은 이젠 추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부품주들은 움직이긴 하는데요. 아직은 무리한 가담을 할 때는 아님을 아시면 되고 항상 강조드리듯이 대장을 먼저 사놓고 나중에 보는 겁니다. 모비스 강조를 특히나 많이 해드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다들 잘 사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멤버십님들은 샀냐고요? 당연히 사겠죠. 진짜게 되상 얼마나 강조드리고 떠먹여드려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취하는 건 별거 아닌 줄 알고 소중함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죠. 고마움을 안다는 건 소중함과 귀함을 안다는 것이기에 제 추천주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와 다릅니다. 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중함과 귀함도 모르니 믿음도 적고 해서 설사 샀더라도 지금 먹고 팔고 그러고서 또 여기라 다니면서 눈팅하고 귀팅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박도 못 먹는 거고 그런 겁니다. 고마움을 알고 베풀 줄 알아야만 그 복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음식료는 사실 관세 불확실성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세타 종목이죠. 특히나 미국의 공장이 있는 놈들은 벌써 급등을 하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적 성장은 현재 우리 기업 중에서 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밸류도 아주 싸고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또 두동시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인데 살 종목이 거의 없다는 건 알고 가십시오. 발바닥 깍질에서 살 기회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법 배경으로 수혜주들이 지주사 자산주 그리고 금융 이 중에서도 증권사라고 했는데요. 좀 움직이다가 멈칫하고 있는데 이유는 총리놈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하는 우려에서죠. 하지만 거부를 하던 말던 대세로 가는 것이니 수혜 종목들은 쌀 때는 잘 사두시면 되는 겁니다. 증권주 강조 많이 드렸고 미래에셋증권을 강조 많이 드렸는데 신고가 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신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한한연구도 오래 가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아직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에 강하게는 못 가는 것이고 또 이에 무리한 베팅을 하면 안 되고 관련주들이 조정을 줄 때 살살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미디어, 기획사, 게임이고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원, 방산, 원전, 전력, 로봇바이오는 고점들이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지만 이때 또 다시 간다, 대세로 간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수년간 충분히 올랐기에 가격 기간, 주렁을 한참을 더 받아야 함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에너지, 화학이 종목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가 나오는데요. 최근엔 LG화학이 강하고요. 먼저 움직였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건 조정을 받고 있죠. 이들은 좀 더 갈 여력은 있지만 아직은 수혜보다는 기술적인 단기 대응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건설주는 경기부양과 구도조정 그리고 SMR 수혜로 대자인 현대건설은 여전히 강하죠. 삼성물산과 더불어 조정시에는 잘 보시면 되고요. 내수주 유통도 구도조정 효과로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빠지면 좀 보는데 크게 베팅하고 할 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쿠랄에서는 소부장들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등락 변동성이 커서 종잡을 수가 없고 괜히 단타한다고 덤볐다가는 엇박자 나기 쉬운 흐름이죠. 해서 일단은 대장인 3전을 묵직하게 베팅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근차근 핵심 종목을 노리면 된다고 한 겁니다. 이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하시면 되고요. 2차전지는 오늘은 LG엔솔이 급등을 하면서 동반 강세가 나왔는데요. 당분간은 시간을 좀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 방안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기다려보면 되고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만 부담없는 수준에서 하셔야 한다 했고 나중에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추이 보고 대응하면 된다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증자를 했는데 3자 배정이죠. 주 배정은 악재지만 3자 배정은 큰 호재인 건데요. 이걸 변곡점으로 2차 전지주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요. 당분간 안 묻어도 되고 공매도 재개 이후 흐름을 지켜보고 많이 빠지면 단타든 초란타든 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방원 전력로봇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양자컴을 매수 신호 보내드리고 이후 급등이 나오면서 고수익을 주고 있죠. 올은 구글 회장이 5년 내에 상용화된다고도 하고요. 아이온큐 회장은 현재 양자컴은 10년 전 엔비디아라고 하고요. 암튼 나중에 대박이 날지 말지 모르고 부도나는 종목도 있겠죠. 근락이 나왔기에 기술적 대응을 한 것이지 시제는 부담없는 수준으로 빠질 때마다 사모으고 5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게 정석인 겁니다. 암튼 고수익 낸 분들은 추가 상승 시에는 비중을 줄이시고 가시면 됩니다. 또 피테크나 제약방산 원전 등도 미장 종목을 당연히 사야 하는 건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향후에 절호의 기회가 오고 타이밍이 오면 알아서 알려드릴 거고 매수하시라고 노래를 부를 것이니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 무대로 대선주들과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 이후엔 뉴스의 팔자로 대응하는 거지 불나방 되는 거 아닌 겁니다. 또 덩신놈 탄핵 여부가 남았기에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가야 하고요. 그리고 대선주는 이미 알려졌고 올라있는 야당 대표보다는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야당 대선주를 쌀 때 사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더 좋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수가 올해 점진적인 우상향 박스권이라면 실적 성장이 되는 세타 종목을 쌀 때 부지런히 사서 기대 추세로 가져가서 크게 먹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슈나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단타나 치고 찾은 매매하고 하면 결국엔 마이너스 계좌가 된다는 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년째 같은 전략을 알려드리고 강조드려도
잦은 매매하고 급등하는 거 추격이나 하고요. 따로 국밥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결과가 어떤지. 과거에도 마이너스고 현재도 마이너스면 미래도 뻔한 거라했습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이걸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법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덜 조급하고 덜 욕심내고 쌀 때 사고 분할 매수하고 등등 주판을 엎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라고 3전을 공짜지 하면서 전회원님들 다 사시라고 한 거였고요.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은 한 시간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꾸면 계좌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맨날 죽는 만에 하지 마시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한 말, 이봐 해봤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 거고 한두 달 몇 달이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참전을 보시죠. 몇 달 걸렸나요? 또 부실이 각자 중소형 종목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돈을 벌고 있어도 성장이 없는 놈들 역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재기 싫으면요 꼭 명심하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뭐 사라 뭐가 좋다 빨리 사라 라고만 얘기하지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